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의 특강을 듣겠다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께 제가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특강할 만한 그런 도지사일 뿐이지 특강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장성 아카데미가 26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들으니까 1152번째 강사라고 그러는데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사실 우리 장성 아카데미를 다녀가셨고 또 세계에서 최장 교육 이렇게 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까지 받은 이 장성 아카데미, 정말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다 해서 정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영광으로 생각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녀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잘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긴장도 됩니다만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제가 평소에도 많이 좀 인사드렸던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 인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전남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전라남도 발전 그리고 장성군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한종 장성군 선생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성군에 전에 선거 때 와서 예산 폭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군 선생님께서 제가 꼭 강의를 와서 해달라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때 예산 폭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행을 하라고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박수까지 치시면은 그거 진짜로 돼버려요. 진짜로. 우리 군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산 폭탄 하면서 그 뒤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사실은 반도체 산업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광주시만 갖고 광주광역시만 갖고는 산업단지 부지가 좀 부족할 것도 같고 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이 광주에 힘을 보태줘야 될 일 같다 생각이 돼서 저도 사실은 의과대학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고 우리 장성에 첨단 의료 복합단 심내혈관 국립 심내혈관 센터 유치 그것도 힘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반도체 유치를 우리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그것도 결국은 하게 되면은 장성 땅에 많이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하는 길이 결국은 광주 전남 상생도 되지만은 장성군에도 크게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 폭탄이 저절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폭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장성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부려 장성 대흥군이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저는 완도군 출신이에요. 지금은 완도 그러면 참 그 섬이 아름답고 좋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는 완도에서 출세했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서울 대학 다닐 때도 어떻게 완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저는 과거에 장성 정도 되면은 와 대단한 지역으로 생각할 정도로 장성은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서 김인우 선생, 피람서원, 또 노사 기정진 선생님 한말 정말 가장 최고가 는 성리학자이신데 그런 분들을 우리 장성에서 배출을 했고 변희중 선생의 화차는 우리 임진왜란 때 승리를 이끄는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장성의 선비들이 많이 배출돼서 인물의 고장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박수랑 선생의 백비가 가장
저는 머릿속에 많이 임팩트 있게 많이 박힙니다. 백비락에서 저 뭔 뜻인지 맨 처음에 몰랐는데 그것이 아무 글자 없이 박순왕 선생의 그 공덕을 기리는 청렴 공덕을 기리는 백비, 얼마나 멋있는, 예전에도 그 임금이 그렇게 멋있는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 장성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런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항상 친숙하게 경험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 장성군이 세계로 웅비하는, 세계와 경쟁하는 그러면 글로벌 시대에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70년대 말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수습 사무관을 거쳐서 군대 갔다 와서 81년도부터 전라남도에 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80년대 전라남도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80년대 우리 전라남도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요. 40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하던 그 시절이었고, 또 행정은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실제 각종 평가하면 전라남도가 뭐이든지 상위권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전라남도 행정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400만 도민 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으로 우리가 찾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전라남도 하면 항상 예향의 고정, 그 다음에 인물이 많다, 수재가 많다, 항상 그것을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쳐서 어느 틈에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특히 88 올림픽 이후에 모든 것이 그냥 서울로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인 그런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또 영남권은 산업 경제 면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또 수도권은 경제권을 쥐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로 제가 볼 때는 8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벌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대회에서 90년대 말쯤 되니까 우리 전남이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낙후 지역처럼, 변방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90년대 말 됐을 때 벌써 우리가 전라남도 자랑하는 것은 이제 음식 문화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사무관 때도 내무부에 가서 5년 근무했고, 그 뒤에 또 총무과장이랄지 홍보관리관 하면서 한 5년 근무, 신광에서 10년 근무했는데요. 왔다 갔다 할 때 한 10년 단위로 전라남도를 보면은 참 정말 제 고향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행자부 국장으로 있으면서 국정감사 수행국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이렇게 쭉 차례대로 국정감사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인천 밑으로 내려올수록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만 봐도 실감이 돼요. 왜냐하면 산업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거의 다 나타납니다. 서울은 뭐 정보화 사회, IT 뭐 이렇게 해서 첨단 산업들로 빵빵한 보고를 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저는 전남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세상은 모든 게 변합니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인생도 사이클이지만은 경제도 사이클, 이 역사도 사이클, 흥망성쇠도 사이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농촌경제 시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전라남도가 제일 산업적으로는 앞서가고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2차 산업, 이 산업 경제 시대가 되면서 낙후됐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 경제 시대가 다시 저물어가고 있다. 굴뚝 산업, 굴뚝 경제, 굴뚝 공장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친환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됐어요.
친환경과 에너지 대전환, 어느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친환경 하면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 산과 그리고 문화유산이 이렇게 멋지게 유서 깊은 지역, 그러면서도 또 태양광이랄지 해상풍력 이런 자원들도 풍부한 전라남도 이 친환경 이 자원, 이런 부분이 전라남도가 결국 갖고 있는 강점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선 8기에 와서 방향을 결국은 블루 이코노미를 선언을 했는데, 블루 이코노미가 바로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블루 이코노미 선언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도 했지만은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 해상풍력을 선언을 했을 때 과연 해상풍력을 앞으로 우리 주력 산업으로, 전라남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민선 7기를 지나면서 민선 8기에 왔는데, 해상풍력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맨 처음에 좀 관심이 덜하다, 해상풍력을 앞으로 과연 전라남도가 버텨갈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새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 시대적인 조류, 지구촌의 과제가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시대로 가고 있고, 해상풍력이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가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발표를 했잖아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87대 13인데 이제 태양광은 6, 해상풍력을 40%로 하면서 1.9기가와트 해상풍력을 매년 확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또 이 면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민선 8기 이제 세계로 웅비하는 전라남도,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더 세게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계로 웅비하는 전라남도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전라남도가 어떻게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지 도지사가 방안이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세계로 웅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그것을 저를 타다는 말씀이 아니고 격려성 발언이긴 한데 한번 보관을 말을 해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는 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사실은 세계 1등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내고 있다, 이거죠. 항상 가소평가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도 선진국 유네스코 선진국으로 인정이 했으니까 지금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유엔에서 인정하니까 이제는 선진국 하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해상왕 장보고는 그 당시에 해상왕으로서 세계 무역의 1등, 언제 그렇게 해상왕처럼 9세기 10세기에 그런 해외 무역을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포르투갈 그런 나라는 14세기, 15세기, 1400년대 무슨 일을 벌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거지요. 또 강진청자가 우리가 맨날 보니까 제품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세계적으로는 굉장한 도자기 역사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원래 청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강진청자, 강진에 와서 청자가 고도로 예술품으로 발전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고려 청자가 최고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 자기들 청자보다 더 나았다 하고, 그 당시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것이죠. 거북선도 세계 최고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전라도 우리 나대용 장군이 그 안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보고를 해서 만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풍부한 거고, 지금도 광양제철은 세계 1위의 경쟁력, 단일 제철소로는 가장 큽니다. 여수 국가 산단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예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올레핀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그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도 세계 최고라고요. 또 삼호현대중공업 세계에서 5번째 가는 조선소입니다. 1, 2, 3위는 우리나라, 4등은 중국, 5위가 현대사무중공업인데, 이 LNG 이 운반선, LNG 추진선 이 부분에서는 삼호현대중공업이 독보적으로 기술력도 있지만은 삼호현대중공업이 가장 빨리 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LNG 선박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프랑스 선주가 중국에도 수주를 시키고 우리나라에도 수주를 줬어요. 그랬을 때 어디서 빨리 만들어야 되냐 경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것은 차라리 삼호현대중공업이 맡기는 게 중국한테 확실히 이기는 길이다 해서 삼호현대중공업에서 먼저 만들었고 중국은 만들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업체도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대한조선이란 우리 지역업체 아니에요? 목포대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 대한조선이 과거에 어떻게 조선소가 되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한때는. 그런데 한때 부도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형 조선소 부분에서 점유율 세계 1위, 그 다음에 그 기술 수준도 세계 1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선박왕 하는 그 리바노스 가문이 있는데 정종 회장한테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박을 이렇게 수주를 준 분들이에요. 가문이에요. 그 3세가 왔더라고요. 3세가 와서 대한조선에서 명명식이 있어서 제가 만나서 어떻게 중국 선박이 더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선박 우리 대한조선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기술력이 최고고 안심하고 안전한 선박, 대한민국 선박이 최고다 이거죠. 대한조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비싸도 자기들은 계속 대한민국하고 거래한다. 그리고 대한조선 정말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 장성의 피라미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아요. 우리 고인돌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이었어요. 세계 첨단 50톤짜리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게 그 옮겨서 했겠습니까?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부장품까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의 고인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고 그것도 전남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전남이 과거부터 1등을 했던 그런 저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 와서 정리해 보니까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들의 손맛 1등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 장성에서도 1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전라남도를 자랑하고 도지사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시대가 지금 바꿔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GRDP 지역 총생산 하면은 전국에서 8위입니다. 전국 8위. 그 다음에 개인 GRDP 개인 그 생산은 전국의 4위예요. 인구가 좀 적으니까 전국 4위. 그 다음에 봉급생활자 급여 평균은 전국 9위예요. 전국 9위. 그런데 개인 소득은 전국 15위로 쭉 내려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면은 전국 아까 8위까지 올라갔지 않아요. 8위까지 급여도 높고 절대 낮지 않고. 그런데 우리 이제 근로자 소득이 많이 타 지역으로, 예를 들면 광주시나 서울로 유출이 되죠. 여기서 돈은 버는데 주소는 타 지역에 있으면 근로 소득이
우리 지역이 잡히질 않고 타 지역으로 잡히고, 또 기업의 역외유출, 세금도 역외유출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우리 전라남도는 근로자 역외유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15위가 되는 것이지 실제는 전국 8위 정도의 8위 9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사업소득을 조사된 거 있더라고요. 그것은 표본이긴 합니다. 2200가구 표본이긴 한데, 사업소득은 농어민 소득, 그다음에 자영업 소득,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소득을 전라남도가 몇 등이 있어요? 사업소득, 전라남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사업소득 몇이겠습니까? 전라남도가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저도 믿기지 않은데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우리가 그 농업소득, 제대로 농사 짓는 분들, 농업소득이랄지 수산업 어업소득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가 그렇게 항상 예산 타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라남도가 가장 못 산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항상 가장 못 사는 전라남도 하고 자꾸 뭘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못 사는 전라남도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전라남도가 제일 못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친환경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라남도가 잠재력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관광자원, 역사문화, 관광자원, 그 중에서도 세계인들도 와서 찬탄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예요. 그래서 목포부터 영광부터 시작할 수 있지. 영광에서 얼마나 백수연부터 아름다워요. 목포, 그 다음에 진도, 그 다음에 완도 거쳐서 고흥 거쳐서 여수, 그 다음에 저 남해 거쳐서 부산까지 이 남해안 해안관광벨트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남해안 관광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영남 쪽에서 사업 몇 개 따고 그냥 땡 하고 종쳤어요.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는 별로 혜택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해안 해안관광벨트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 정말 성과 갯벌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냐. 계속 우기니까 이제 정부에서 마지못해 6,800억, 그것도 5개, 원래 전남, 경남, 부산인데 광주 넣고 울산 넣자. 그래서 제가 뭐 광주 넣자는데 왜 제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5개 시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3조까지 늘어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남해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도 이제 한 3조 원 정도로 이렇게 늘리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남해안이 섬과 갯벌 바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뽑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5개를 뽑았는데 신안, 퍼플섬, 반월, 박지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완도 출신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완도 그 관광조사에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 했는데 완도가 한번 보니까 1등을 했더라고요. 나는 섬에서 살아서 맨날 우리 지역을 보니까 항상 특별한 생각을 안 했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남해안도. 그래서 앞으로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결국 남해안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한다고 하면은 장성을 안 오겠습니까? 남해안에 오는 그것을 우리 장성에 문부려 장성에 끌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전라남도가 이 관광으로 크게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 또 테슬라에서 전기차 자동차 공장을 동남아시아 이쪽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손을 들고 지금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과거에는 전라남도가 그런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의적으로 생각했죠. 이거 전라남도까지 오겠어?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근데 이제는 상황이 저는 바꿔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그렇게 응모한 것은 전라남도처럼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땅이 풍부하잖아요. 땅이 넓어요. 또 물도 좋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전라남도가 가장 풍부합니다. 앞으로 IT 산업,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라는 그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요즘에 좀 매출이 더 커졌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그러면은 한국에서 가장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IT 산업 세계에서 1등 아니에요? 그러면 IT 산업 세계 1등인데 그걸 재생에너지하고 결합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우리 전라남도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으면 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 장성에 유치하는 것도 가장 강점을 저는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상풍력에서 나오는 이 재생에너지를 장성까지 가지고서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 우리 전라남도를 넘어서 경기도로 재생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은 그 가까운 그 지역에서 공장을 돌리고 이 소비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분산에너지 소위 말하는 집중에너지가 아니라 분산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저는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산업도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해 올 수 있다. 그리고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승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따지고 보면은 전라남도가 앞으로 미래가 밝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해 왔습니까? 항상 남겨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저부터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남겨진 땅으로 우리를 놔둘 거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 미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시대, 에너지 대전환 시대까지 생각해 본다면 미래의 땅이 전라남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9월달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엔지니어링 기업 세계적인 그 기업 거기도 엔지니어링 기업인데요. 그 자회사하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하고 해서 SBC를 만들면서 데이터 센터 20억 불 데이터 센터를 해남 기업 도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해남 기업 도시. 그런데 그 세계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부 다 리서치를 다 조사를 다 해가지고 결론 내는 지역이 우리 해남의 기업 도시의 데이터 센터 2조 8천억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하고 우리하고 MOU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탁한 것은 한국전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왜냐하면 전력을 쓰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삼중망으로 응급발전기랄지 ESS 장치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삼중장치를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순간에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끊긴 것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삼중장치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 전라남도는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에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기 좋잖아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전라남도로 이렇게 정하고 MO를 맺는 것이지, 도지사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됐다, 저는 그렇게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전라남도가 이런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 정주 여건이 부족해요. 정주 여건. 정주 여건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교육 문제. 전라남도 살기 좋고 오고 싶다 그래요. 어제 포스코 부회장 만났는데, 포스코 그룹이 크잖아요. 그래서 발령을 이제 서울도 근무하고 광양도 근무하고 포항도 근무하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광양이 제일 만족도가 높대요. 삶의 만족도가. 근데 단지 하나 부족한 게 이제 결국은 교육 문제인데, 그런 대로 광양은 교육 문제는 해결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근데 우리 전남에 이렇게 첨단 산업 오고 유치, 이렇게 인재들도 유치 오고 하려면 결국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대학은 하나 저희들이 해결했죠.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에너지공대는 지금 100명 모집합니다만은 지금 1학년들 99명 뽑았는데 서울대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울대 공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많은 학생이 중도에 드랍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간. 이러니 나라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다 이거죠. 많이 드롭하고 서울대생들이 드롭하고 지방의 의과대학을 가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한국에너지공대는 무슨 사유로 모르겠는데 딱 한 사람 드롭하고 99명 중에서 아무도 드롭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금년에 한국에너지공대 학생들을 뽑았는데 서울대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런 대학도 우리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최첨단 과학 기술 이 연구 장치를 초강력 레이저 선택 같은 걸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랄지 특히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제 중고등학교를 제주도에 있는 국제 중고등학교처럼 그것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는 상당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고등학교 만든 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중앙 집권, 중앙 집중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지방의 권한을 안 줘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제주도에도 국제고등학교를 만든 것이어서 만들 수가 없어 도지사가. 또 지방자치 중에서 교육자치는 도지사 권한도 아니고 교육자치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저 충청남도, 태안도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연합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면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국제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내면은 우리 유산 인재들도 오고 정조건 좋아지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도 좋고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장성고등학교 우리 전라남도에서 1등 아닙니까? 맞습니까, 군수님? 예. 그러니까 장성고등학교 하나 있는 게 우리 장성에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장성고등학교도 좀 멋지게 키워서 더 키워서 정말 전국에서 1등 가는 학교를 한번 우리 군수님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런 데는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제가 다녀보니까 예산 지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박수 쳐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한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남도 아까 뭐 GRDP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라남도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어. 모든 것이 서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역외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울이랄지 중앙은 지역에서 도와주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외출,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역외출이지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전라남도에서 서울로 광주로 많이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서울 사람 만나거나 광주 사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 전라남도에 많이 관광도 오고 전라남도 농수특산물도 많이 사주고 해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방이 발전하려면 지방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방이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이 있게 되면 지방자치를 연방제 수준의 독일 연방 주들처럼 그 정도, 미국 주는 진짜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독일, 스위스 정도의 수준의 지방자치를 시도에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중앙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사실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현장에 오면은 괴리가 있는 거죠. 그 괴리를 지방이 메꿔줘야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잘 어렵죠. 지방에서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다 권한이 중앙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과 가능한 가까운 것으로 권한을 내리려면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현장에 가까운 데서 바로 보고 바로 고쳐서 정책을 행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성군은 여러 가지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국립심내혈관 연구소도 설립하겠다. 또 반도체 투과단지 조성하겠다.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건립하고 있고 백양사건 음식 치유 힐링 관광 원역 조성하겠다. 아열대 식물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립심내혈관 센터는 당초에 이제 한 500억 가까운 정도 규모로 하다가 질병청에서 이것을 세계적인 국립심내혈관 센터로 만들어 보자 해서 키웠다가 1,800억 정도 이렇게 키웠다가 예산 당국에서 그건 너무 크지 않냐 해서 한 1,1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예타 조사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어요. 내년 2월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실 저희들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잘 될 걸로 생각하시고 우리 장성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반드시 우리 군수님과 저 김용도 함께 힘을 합쳐서 지난번 장성으로 오게 할 때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콤비 플레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꼭 예산 확보할 때까지 콤비 플레이를 잘해서 장성군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또 도지사한테 오히려 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다녀보면은 요즘에는 질문을 오히려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좀 제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까 어느 분 손 들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사님, 먼 길 장성까지 와주셔서 우선 환영합니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임태진입니다. 장성의 청년들이, 전남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라남도 일자리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청년 육성 시책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 임태진 청년님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 정책. 이제 청년 일자리는 모든 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청년 일자리로 사실상 청년 일자리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양하게 벌리고 있고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희망적금에서 같이 대응 적금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또 임대료를 일부 지원을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을 일부 해서 맨 처음에
이 청년들이 정착할 때 반값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청년들 결혼할 때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결혼 축하 장려금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 됐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아이 키우다 경력 단절이 되겠지요. 다시 시작할 때는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도 뭐 그 경력금으로 한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데 의외로 그 경력 단절 여성 프로그램은 그 지원하는 분, 신청해서 받아가는 분이 적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의 청년들이 좀 꿈과 희망을 갖고 한번 뛰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멋진 강사님들도 모시다가 특강을 하면서 청년들이 서로 연대하고 또 유대를 감을 통해서 뭔가 함께 일을 모색해 보는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청년 문화센터를 제가 이제 전라남도에 2군데를 정도 두겠다 해서 200억 프로젝트로 해서 동북권, 서북권에서 동북권은 순천권이 됐고 서북권은 무안 남악 쪽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해당 그 바로 그 시 지역만 아니라 지역의 그 권역별 청년들이 거기 와서 뭔가 같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 청년 문화센터를 만들어 보자. 대신 그것을 가능한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청년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계속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 순천에 가면은 부르옥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그 보면은 정말 그 멋지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관에서 만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 문화센터를 앞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성도 청년 문화센터에 응모를 했는데 청년 문화센터를 두 개만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개쯤은 그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니 그 여건으로 봐서 만약에 청년들이 그 실제 정말 청년 문화센터를 했더니 좋다 이러면은 아마 한두 군데 정도는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군 단위는 또 군 단위 청년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장성은 아직 없죠. 그래서 없죠. 그래서 세게 이야기하신 게 도지사가 좀 잘하세요. 좀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장성의 그 장성 군 단위 청년 문화센터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 뒤에 손 들으셨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 지사님 그리고 또 저희 장성 김 군수님 그리고 이제 마침 얘기할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옆에 전북 고창 같은데 또 이렇게 유명하다고 수도권이나 강원도에서조차 오는 석정 온천처럼 우리도 이렇게 충령산 같은 좋은 정말 이렇게 관광 또 이렇게 레저 할 수 있는 좋은 산과 또 자연이 있는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온천과 이런 관광 여행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이 전남이 장성이 될 수 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여 현 임기 동안 최대한 정말 뭐 석정온천이야 제가 뭐 엊그제 알았습니다만은 프랑스 루브르 온천에 버금가는 게르마늄 온천 과연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저희가 평소에 충청도 예산 같은데 뭐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삽교 같은데 그다음에 지리산권의 산청 함양 신경도 안 쓴 데가 최근 1, 20년 동안에 얼마나 관광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 전에 경주 제주야 뭐 어차피
잘 나간 데였다면 지금 우리가 늦었다만 나름대로 지금 시작한다면 장성 전남은 정말 대한민국으로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곳이 되지 않을까. 충령산과 또 장성이 안 된다면 다른 데라도 해서 온천 사업 그렇게 한번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부분이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 아까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도민이 이 해상풍력이랄 태양광 이익도 공유하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해 오는 것. 그다음에 관광 산업. 전통의 우리 농수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살려보는 것,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관광 산업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북권 관광 개발, 전라남도가 그 다 모든 것을 판을 다 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까 5개 시도가 하지만 실제 전라남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군 단위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중앙에서 보고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시군마다 나름대로 가장 좀 멋진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남도 제가 도지사 입장에서도 각 군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도에서 이를테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프로젝트를 만들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단히 큰 사업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해당 시군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할 테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도와 함께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일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군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면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에서 300억대 프로젝트를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심사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이게 그 지역의 정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아마 그런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이렇게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광 산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300억까지 그리고 도비 부담을 전에 50대 50으로 했는데 6대 4로 하겠다. 도비가 6, 시군이 4, 좀 더 시군의 부담을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도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낙후된 시군은 70대 30까지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멋진 프로젝트를 우리 장성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성안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저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 전라남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충령산이랄지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막 시설만 막 돈을 막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프로젝트들을 좀 잘 만들면은 된다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 아까 300억 프로젝트 응모하셔서 장성이 돼도 좋고 그것 아니더라도 멋진 프로젝트만 만들어 주면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너지 정책 관련 전남 일자리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예를 들면은 신안 해상풍력 8.2기가와트를 하게 되면은 12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으로 운영 요원 같은 경우는 한 6천 명 내지 10,000명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운영 요원은 상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목포에 예를 들면 신안권에 인구가 10,000명이 늘어난다 하면은 얼마나 사실 많이 힘이 되겠어요. 목포 아파트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 다른 데는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 우리 목포만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그런 면에서도 경제도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이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재생에너지와 IT 산업까지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IT 기업들 공장 이런 부분들이 이 자동화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자동화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그 큰 대형 공장이 들어서도 일자리는 몇백 명 수준일 수도 있어요. 몇백 명 수준.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몇백 명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몇백 명이 전라남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정주 여건 개선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많은 노력을 해서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몫을 가져오는 것은 덜 가져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 예, 앞에 우리 의원님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장성사람 나철원입니다. 호남의 중심 장성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성에는 대단한 학자들이 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학문에서는 도를 찾고 행동에서는 실전적으로 의를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를 위한 학문보다는 도를 찾고자 노력하신 분들이고 또 실리보다는 의를 찾아 행동했던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우리 장성 사람들에게 아마 이어져 올 거라고 보고요. 또 호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물론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장성 사람들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 김한중 군수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뭐를 달라, 뭐를 해달라 이런 것들은 장성 사람하고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 더 세게 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각별하게 장성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얼마 전에 한국 명소라고 할 수 있는 100곳이 선정이 됐는데 장성에 그 유명한 피람서원 백양사가 있건만 100선에는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도지사님께서 장성 사람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빠지지 않는 그 정도는 하나는 장성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호남의 중심이고 또한 학문과 의에서 뛰어났던 이 장성을 그렇게 좀 배려하시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도지사님도 공약하셨고 우리 김한정 군수님도 공약하셨던 국립 남도 음식문화진흥원이 장성에 유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립기관과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게 장성의 특징과 또한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아무래도 세 가지인데 이제. 벌써 세 가지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아무래도 사람도 뭐 장단점이 다 있듯이 저희 지역 또한 장단점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장성이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인데 이런 걸 극복하면 지금보다 장성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분들이 의에 많이 이렇게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리에는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김한종 군수님을 보면은 제가 볼 때 그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의가 그리고 의리, 대의명분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정다감하시면서도 철두철미한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부탁하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한종 군수님 보면은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김한종 군수님이 안 오면 혼낸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부탁을 하기 전에 멋진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멋진 사업 계획을 만들면은 부탁 안 해도 제가 찾아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업 계획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획 만든다는 게 사실 말로는 쉬운데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필요하면은 이제 그 정말 관계 여로의 전문가들을 모시다가도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거 만들 때는 이론만 갖고는 안 되고 현장에 아주 정통한 이런 분들을 좀 모시다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인 저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많이 모릅니다. 근데 판단을 잘해야 해요. 도지사라는 자리는 판단을 잘해야죠. 뭘 들으면은 저것이 정말 우리 도에 필요한 일인가? 딱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우리 전라남 도에 지금 그 아까 남도 남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하나 들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수상 뮤지컬 무대를 우리 전라남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아마 중심은 해남이나 양암 쪽에 그 우리 이제 기업도시 쪽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호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호수에 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 세계에서 그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수상 뮤지컬.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건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한번 해볼 만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저도 항상 연구하면서 장성에 무엇을 할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결국은 우리 피람서원 이야기 하시면서도 남도 음식 진흥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남도음식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 사업이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냐,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부 기관에서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한식문화진흥원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전라북도 전주에 한식문화진흥원이 있는데 전라남도가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밑바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당히 터득거리고 있어요. 전라북도 바로 좀 가까운데 한식문화진흥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분원으로 한식문화진흥원 분원으로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상당히 터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여의치 않으면은 끝까지 노력하고 정 여의치 않으면 전라남도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라남도 자체 사업. 전라남도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그런 사업은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려면 하는데 결국은 공감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대체로 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의 평가는 굉장히 그 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 도지사가 그래도 말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경쟁이 치열한 사업에 도지사가 잘못 말했다, 도지사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가 죽을 자리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공정하다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한 번쯤 봐주라. 꼭 이게 부탁이거든요. 저도 그 마음은 압니다. 어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장성의 단점은 제가 장성의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다녀보면은 과거의 장성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의 장성은 좀 약간 낙후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장성은 저희가 80년대 보던 장성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광주 근교권이기 때문에 인구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 줄기는 줄지만 적게 줄고 있는 지역, 장성, 담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이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는 안 보고 오히려 이제 장성 충령산이랄지 저 장성호 수변공원 이렇게 데크랄지 그런 거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또 백양사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황룡광과 이렇게 하시는데 잘 살려서 히트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히트 작품. 히트 작품 만들 때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수님은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실 때 장성의 좀 음식 문화를 좀 꽃피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예를 들면 음식 관광으로 유명한 지금 지역이 우리 강진 지역이 지금 음식 관광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여수는 서대해만 유명했는데 지금은 음식도 아주 잘해서 전반적으로 여수 음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목포보다 여수가 음식이 더 부족한 걸로 됐는데 요즘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역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군수님께서 노력하시겠다 그랬으니까요. 결국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음식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정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까지 질문이 많은 줄 몰랐는데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출산율이 낮아서 지방 소멸 위기가 오고 있어. 출산율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물어봅니까?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 결국 보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문제. 너무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요. 그다음에 자식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식 사랑이 첫 손가락 간다고 보는데 너무 자식들이 독립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 크고 보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식이 독립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변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것 같고 참 저도 미안합니다. 제 딸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인데요.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여성들이 요즘에는 다 직장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보육 책임제.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로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은 보육 부분인데 보육 문제가 지금 복지부하고 교육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유치원부터는 이를테면은 근데 그런 문제를 통합을 해야 된다 봅니다. 통합을 하고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보육 단계에서부터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전라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까나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워낙 그 예산 수요가 많아서 전라도 차원의 보육 정책은 제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단히 그런 면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연구를 잘 해보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군수님 말씀하시려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사님 모실 때 우리 장성에 좀 희망을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모시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장성 군민들이 저도 의원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웃 군에 계속 밀리고 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장성은 뭐 해도 잘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님이 이제 저거 의원 생활 저도 할 때 지사님하고 나는데 우리 장성이 예산도 참 적고 나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성은 광주 광역시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려면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잘 머물 수 있고 또 관심이 많은 것에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이 좋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정주 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장성에서는 교육 때문에 외지로 나가고 이런 일들은 좀 업계로 가자. 그래서 창의융합관을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지금 장성에다가 해서 지려고 하는데 우리 장성의 창의융합 특구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지사님 교육에 많이 관심 갖고 계셔서 우리 장성의 창업 특구를 이렇게 만드는데 해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장성은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의 보류인데요. 우리 뭐 백양사 금방 말씀하셨던 백양사나 또 피람소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성에 항룡강 꽃축제를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꽃축제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여기서 바로 항룡강하고 피람소원을 이렇게 잇는 데가 한 1.4km 정도 됩니다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백비 있는 데까지는 박수랑 선생님 백비 있는 데까지는 또 한 2km 이렇게 좀 넘고 그러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우리 피람소원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피람소원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항룡강에서 피람소원까지 가는 길을 명품 설나무길 숲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대강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백비 있는 데까지 해석하는데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아요. 땅을 매입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명품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좀 우리 지사님이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광주광역시 인근 위성도시에서 지금 우리 이제 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정부기관 심내혈관 센터하고 지금 아열대 실증센터 이 두 군데를 정말 우리 장성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열대 실증센터를 제가 와서 군수가 되어서 와서 보니까 그걸 기반 시설 주위에 있는 기반 시설을 장성군에서 다 부담을 하게끔 해가지고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한 130억 정도 공비를 들여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도에서 우리 장성만의 기관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유치해가지고 또 지사님이 우리 장성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했었던 일이고 그래서 끝까지 좀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열대 실증센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장성에 이제 아열정 실증센터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아열대 식물원을 우리 장성에다 하나 짓자. 근데 식물원을 와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청년농들도 그 안에서 우리 작물들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농들도 배출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아열대 식물원을 약 한 3만 평 부지로 해서 해가지고 지금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사님이 생각하는 딱
그 지방 소멸기금 300억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딱 금액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해서 주시면은 그걸로 해서 우리 전국에서 찾아오는 장성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지사님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장성은 전라남도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사님하고는 많은 또 인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이 앞으로는 전남을 또 선도해 가는 그런 군으로 저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첨단 3단지 주택해서 신청을 이제 현대건설에서 하게 됐는데 그 3,400세대 이렇게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서류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복마을 2,000세대 또 그 옆에 지금 뭐 아파트를 한 1,500세도 이렇게 짓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성 인구가 저는 7만 시대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은 우리 장성이 전라남도를 선도하는 군으로 될 거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장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전라남도와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 또 장성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장성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이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군수님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죠? 예,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보면은 그 명품 숲길도 만들어야 되고 아열대 기반 시설도 해야 되고 아열대 식물원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일은 타산같이 많고 갈 길은 바쁘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처음 이렇게 군수 취임하셔가지고 굉장히 포부도 크시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명품 숲길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도에 이제 명품 숲길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도 김대중 생가 쪽도 제가 그 명품 숲길 사업을 거의 지원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작은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대단히 큰 나무를 이미 대형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숲길을 작은 나무 심어가지고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신 그 큰 나무를 사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명품 숲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아열대 기반 시설이었지 아열대 식물원. 아열대 식물원은 특히 그냥 어디든지 있는 식물원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가면 식물원이 있는데 뭔가 다른 데서는 없는 식물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식물원을 만들면은 아까 300억 프로젝트가 당첨이 될 거고 다른 데도 있는 식물원 만들면은 당첨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 어렵잖아요. 저도 말은 쉽게 하는데 그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데 세상에 없는 멋진 식물원 한번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될 거다 하는데 실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남 하는 거 따라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멋진 식물원까지도 잘 돼서 우리 장성군이 관광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이라는 것 한번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자꾸 이제 승수 효과를 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지고 또 음식도 좋아지고 다 따라서 한꺼번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군이 전라남도 관문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 전라남도 발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역이 돼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도 어떤 것을 꼭 그게 성공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도 한번 선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전라남 도민들에게 한번 자극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남도장터 USO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농수산물 수출을 합니다. 앞으로도 신선 농수산물까지 수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 미국 그 큰 땅에서 일일 배송을 합니다.
일일 배송. 그러니까 180불 이상을 주문한 사람은 무료 배송을 일일 배송을 해주는데 무모한 좀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하지만은 우리 전라남도가 뭔가 해보지 않고 자꾸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조금 비용이 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로 응비하는 전라남도, 세계 인류.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 세계로 경쟁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서울만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서울만 쳐다보고 서울. 장성은 서울 가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항상. 근데 서울서 장성 오면 우리 전라남도 우리 이제 고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서울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보고 살자. 전라남도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전라남도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성도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장성. 그래서 해외 관광객 300만 유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장성에도 호텔도 하나 유치해서 예를 들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영록 지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